국세청이 9만 명 가까이 인력을 증원하고 고소득자와 암호화폐, 직원 고용유지 크레딧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소득 규모에 따른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정규직 구직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받기 원하는 평균 연봉이 약 8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mRNA 기술이 이제는 암 등의 치료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세청의 정규 인력이 10년 만에 최대로 9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증원된 인력을 통해서 고소득자와 암호화폐, 직원 고용유지 크레딧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페더럴 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국세청 IRS의 데니 워펄 커미셔너는 최근 IRS의 정규 인력이 9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9만 명에 가까운 정규 인력 증원은 계속된 예산 삭감 이후 무려 10년 만에 최대 인력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한 결과입니다. IRS는 이렇게 증원된 인력을 통해 부유층 암호화폐, 직원 고용유지 크레딧, ERC 등의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해선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IRS는 성명에서 고액 체납자 175명을 대상으로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도 IRS의 세무감사 강화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IRS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및 NFT 등의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도 의무화됐습니다. 앞서 IRS는 제임스 하퍼의 디지털 자산 거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법원은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즈니스 소유주의 구제안이었던 ERC의 부정 청구 및 수급에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IRS는 최근 ERC를 감사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집중 단속 전담팀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담팀은 향후 최소 5년간 ERC 관련 세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소득 규모에 따른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서 처리엔 약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가을부터는 저소득 대출자들의 월 페이먼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4천억 달러 규모의 대학 학자금 비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학자금 대출 탕감 후속 조치인 세이브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남은 학자금 빚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돼 저소득층 대출자의 상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소득에 따라서는 전액 면제도 가능합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일단 대출자로 하여금 소득 가운데 주거비와 식비 등 필수 생계비를 제외한 액수의 10%에 해당되는 액수를 학자금 월 페이먼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2,850달러 이하,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67,500달러 이하의 경우 월 상한액은 0달러까지 낮아지는데 100만 명 정도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돼 사실상 학자금 전면 탕감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일부 대출자는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10년 이상 학자금을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될 수 있습니다. 또 월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도 내지 못한 이자 때문에 잔고가 불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세이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대출자의 월 페이먼트를 없애주고 기타 대출자들에게는 연 최소
$1,000의 상환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80만 명이 총 39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사막과 극심한 더위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의 데스밸리 국립공원도 열대성 폭풍 힐러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일 하루 동안에만 1년치 강우량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는 하루 만에 5.58cm의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약 400명의 지역 주민과 여행객이 대피했습니다. 사막과 극심한 더위로 유명한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강우량은 매년 5.68cm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기록적인 폭우는 4.31cm의 비가 내린 지난해 8월 5일이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 관계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통해 태풍 힐러리가 내륙 지역에 폭우를 몰고 오면서 데스밸리에도 많은 양의 비를 뿌렸고 21일에는 홍수가 공원의 일부를 통과하면서 공원이 폐쇄됐다고 알렸습니다. 국립공원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현재 공원 내에 사람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남은 인원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원 관계자는 이어 홍수로 피해를 입은 도로를 촬영한 게시물에 공원의 일부 구간이 언제 다시 재개장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에서는 산불이 크게 번졌고 캘리포니아주에는 열대성 폭풍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미 전역에서 극한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두 지역의 피해 규모를 두고 지역 정부의 대응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보도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라 파괴적인 산불과 열대성 폭풍, 산사태 폭염이 뒤섞여 미래에는 극한의 날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에서 미국 과학자 단체인 참여과학자 모임을 인용해 미국인 1억 370만 명이 기상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국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지난 5월 이후 기상경보를 받은 경우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96%에 달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극한 상황은 지역 공무원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경보령이 발령된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산불이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는 이날까지 115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부가 제때 화재 경보를 발령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하와이주 검찰은 당국의 의사결정과 대응 시스템 전반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반면 지난 21일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덮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은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고 사막에 홍수가 발생하는 등 기상 이변이 속출했는데도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폭풍 상륙에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남부에 선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병력과 급류 구조대원 등 7,500여 명을 현장에 급파했는데 이런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7월에도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7%를 웃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매물까지 줄어들면서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7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2.2% 감소한 40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6% 감소한 수치이고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 건수입니다. 또 주택거래 성수기인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7월 거래된 기존 주택의 중위가격은 40만 6,7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상승했습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거래가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대를 웃돌면서 저금리 때 장기 고정금리로 집을 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렌스 윤 부동산 중개인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택 거래를 결정짓는 주된 두 가지 요인은 주택 재고와 주택 대출 금리라며
두 가지 요인 모두 주택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되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21일 기준 7.48%까지 올랐습니다.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평균 정규직 급여는 7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최근 정규직 구직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받기 원하는 평균 연봉은 약 8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분간은 강한 고용 시장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구직자의 평균 유보임금이 7월 기준 7만 8,645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7만 2,873달러에서 6,000달러 가까이 상승해 평균 유보임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고용을 통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학 학위가 있는 응답자는 유보임금으로 약 9만 8,600달러를 제시했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평균 6만 3,3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4개월 동안 받은 평균 정규직 급여는 6만 9,475달러로 지난해 7월 6만 764달러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흐름이 지속하는 데는 이렇게 강한 노동시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어제 UPS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안이 노조원 투표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일부 쟁점에서만 접점을 찾으면 전체 합의안은 30여만 명의 UPS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직원들의 시급을 최소 7달러 50센트로 인상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에서 21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연 14만 5천 달러에서 17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내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불법 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오늘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총선을 총괄하는 재외선관위는 지난 21일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습니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 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또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전단이나 홍보지, 신문 광고 등 종이 인쇄물도 원천 금지됩니다. 22대 총선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및 등록은 11월부터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 부재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mRNA 기술이 이제는 암 등의 치료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은 mRNA 기술을 이용한 암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2,4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암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암을 비롯한 질병 퇴치를 위해 mRNA 기술을 이용하는 에모리 대학교의 큐레이트 프로젝트에 2,4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달 착륙에서 이름을 따온 캔서 문샷 프로젝트는 암 극복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혁신기술 개발을 비롯해 암 예방과 지역사회 의료 편의 확충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인체에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mRNA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백신은 바이러스 정보를 담은 mRNA를 신체에 주입해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감기를 비롯해 암 등 다른 질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큐레이트의 목표는 종양을 표적으로 설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 형성을 증진하는 mRNA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해 이식이나 감염병 등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암 종식을 위해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오늘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mRNA를 이용해 암과 싸우기 위한 면역 체계를 증진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미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미 시민의 물리적 안전에 즉각적으로 위협이 되는 심각한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례가 아닌 경우 미국 여권 소지자가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거치는 일을 금지하는 겁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후 2017년 6월 석방 직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례 이후 미국은 자국민의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치는 내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33개 주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체 또는 중국인의 미국 농지 또는 군사기지 주변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81개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12개 법안은 엘라베마와 아이다호, 버지니아주에서 법제화됐습니다.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일부는 국가안보 위험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초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로부터 브루클린 소재 전 해군 비행장 플로이드 베넷 필드에 대한 임대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진전이 없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호컬 주지사는 이곳에 독신 성인 난민 신청 이민자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촌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로이드 베넷필드는 JFK 국제공항이 보이는 자메이카만에 위치한 전 해군 비행장으로 현재는 게이트웨이 국립휴양지 일부에 포함돼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욕 관광청이 9월 4일부터 17일까지 티켓 한 장 가격으로 2장을 제공하는 뉴욕 브로드웨이 윅 이벤트를 마스터카드와 함께 개최합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에는 신작 백투더퓨처와 인기작인 알라딘을 포함해 24개 작품이 참여합니다. 뉴욕 관광청 관계자는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는 토니 어워드 수상작이나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그리고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공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며 올가을 뉴욕을 찾는 모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세계 최고의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흐리겠고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